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까요? 공항이 멈췄습니다. 수백 편의 항공편이 결항됐어요. 불안해하는 수천 명의 승객들이 게이트 근처로 몰려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초조하게 서성거리고 어떤 이들은 우는 아기들을 진정시키고 있네요. 항공사들은 지연된 시간마다 수천만 원씩 잃고 있죠. 그럼 이 모든 대혼란에 대해 누구를 혹은 무엇을 탓해야 할까요? 바로 드론입니다. 2009년 1월 US 에어웨이의 1549편이 뉴욕의 라과디어 공항에서 이륙하자마자 금세 내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영화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에서 봤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양명 높은 비행기의 승객들은 감사히도 체슬리 셀렌버거를 기장으로 뒀죠. 그는 생존한 155명 전원이 탑승한 채로 여객기를 가까스로 강에 착륙시켰습니다. 하지만 추락의 원인은 겉보기에는 별 잘못 없어 보이는 캐나다 기러기 떼가 비행기와 공중에서 충돌한 거였어요. 이로 인해 비행기의 양쪽 엔진이 부서졌고 항공기 비상 착륙으로 이어진 거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다 자란 캐나다 기러기의 무게는 2kg에서 6kg 사이예요. 하지만 카메라를 장착한 전문 드론은 종종 훨씬 더 무겁죠. 떠돌이 드론이 비행기에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쿼드콥터가 비행기 엔진에 들어갈 경우 비행기 추락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비행기와 드론의 충돌이 반드시 비행기에게 나쁘게 끝나는 건 아닐지도 몰라요. 불쌍한 드론에 대해서는 똑같이 말할 수 없지만요. 예를 들어 2017년 10월 캐나다에서 한 여객기가 공중에서 드론과의 불운한 조우를 했죠. 작은 기계는 비행기 날개에 충돌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항공기에는 큰 피해가 없었고 여객기는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저 여객기와 승객들에게 운 좋은 날이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시행한 실험에서 1kg 쿼드콥터가 시속 611km의 속도로 운항하는 여객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거든요. 우선 첫째로 드론은 리튬 이온 배터리로 구동되는데요. 만약 그런 배터리가 충돌 중에 산산조각 나지 않고 기체에 박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세요. 이 경우 화재의 위험은 끔찍한 현실이 될 겁니다. 게다가 드론이 비행기의 터빈에 빨려 들어가면 엔진 작동을 멈추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탑승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히 복잡한 상황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무게가 2kg 이상인 쿼드콥터는 소형 비행기의 조종석 전면 유리창을 파손시키거나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드론이 부서지기 쉽고 위협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배터리 부피는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와 비교했을 때 쿼드콥터는 기체에 부딪히거나 엔진에 들어가면 비행기에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드론이 비행기에 끼칠 수 있는 물리적인 피해에 대한 것뿐만은 아닙니다. 드론은 또한 무선 주파수 간섭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조종하지 못하고 추락하게 될 수도 있죠. 게다가 쿼드콥터는 하늘에서 포착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의 연구원들은 소형 비행기의 조종사들이 드론을 일부러 찾으려 할 때 얼마나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조종사들은 쿼드콥터가 비행기에 160m 앞까지 접근한 후에야 발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요즘 대형 상업용 비행기 조종사들은 서로 의사소통하고 서로에게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알려주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죠.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시력만 사용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고요. 게다가 조종사들에겐 항공기에 접근하는 작은 비행 물체를 찾느라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공중은 말 그대로 드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FAA, 그러니까 미국 연방항공국은 이미 130만 개 정도의 드론을 등록했어요. 하지만 불과 몇 년 전인 2016년만 해도 이 숫자는 47만 밖에 되지 않았었답니다. 이 드론 중 일부는 상업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FAA 인증을 받은 원격 조종사들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쿼드콥터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재미로 날리고 있죠. 물론 그런 취미가 있는 조종사들은 특별한 안전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을 항상 시야에 두어야 하고 공중에서 122m 이상 뛰어 올릴 수 없으며 여객기가 사용하는 영공을 비행할 수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사고는 발생하죠. 직접 보세요. 2018년 12월 런던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날 오전 게트윅 공항 활주로에 불법 드론 2대가 등장했고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수백 개의 항공편이 취소, 지연되거나 심지어 이륙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항공사들은 수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고 공항에 발이 묶인 2,000명의 승객에게는 항공편을 다시 예약해주거나 환불을 받도록 했죠. 몇 주 뒤 히드로 공항에서 드론이 발견되었고 일부 공항편은 또다시 이륙이 금지됐습니다. 다행히 드론에 의해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추락한 비행기는 한 대도 없었지만 위기 일발의 상황은 많았어요. 예를 들어 2015년 9월 미국에서 가장 겁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475편은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출발해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을 향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륙 후 여객기가 1070m까지 올라가고 있을 때 조종사들은 갑자기 위험할 정도로 비행기 가까이에 있는 드론을 발견했습니다. 비행기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어야 했죠. 또 다른 충돌은 2015년 11월에 발생할 뻔했습니다. 헬리콥터 한 대가 미주리주의 한 어린이 병원을 떠나고 있는데 드론이 427m 높이에서 헬기와 충돌할 뻔한 거예요. 응급의료 헬기 조종사가 나중에 말하길 급하게 방향 전환을 해서 날지 않았다면 이 충돌은 재앙으로 끝날 수 있었다고 했죠. 다행히 헬기에는 환자가 타고 있지 않았고 기계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캘리포니아에서는 드론이 헬리콥터에서 불과 1.5m 떨어진 곳에서 비행하고 있었어요. 그 일이 일어날 당시 헬리콥터의 고도는 305m였습니다. 비행기와 드론 사이에 이런 아슬아슬한 사고는 세계 많은 지역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죠. 예를 들어 요즘 영국에서는 비행기와 쿼드콥터가 2015년에 일어났던 것에 비해 3배 더 많이 맞닥뜨리고 있답니다. 2015년에 여객기와 충돌할 뻔한 드론은 29대였는데 2016년에는 이미 71대가 됐죠. 그리고 2017년에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9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국이 어떻게 공항을 보호할 수 있을까입니다. 저는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어쨌든 모든 공항에는 레이더가 있고 비행하는 어떤 물체든 발견하잖아요. 하지만 알고 보니 상황이 더 복잡하더라고요.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드론은 보통 1070m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 항공교통 관제 레이더가 탐지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고도죠. 그렇기 때문에 공항에는 업데이트 속도가 빠르고 낮은 고도를 볼 수 있는 레이더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또는 TV에서 작동하는 항공 레이더를 보신 적이 있다면 화면에 비행기를 나타내는 작은 깜빡이는 신호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 깜빡이는 신호 사이의 몇 초는 특정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상업용 항공기에 적합하죠. 하지만 민첩하고 예측할 수 없는 쿼드콥터의 경우 깜빡이는 신호의 간격이 더 짧아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공항에서 특별한 신호 왜곡 시스템을 적용해 드론을 혼란스럽게 해서 금지 구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공항 근처에서 시행하는 것은 너무 위험해요. 중요한 항공통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당국은 불법 드론을 떨어뜨리기 위해 그물을 던지거나 심지어 기계에 태클을 걸기 위해 특별히 훈련된 독수리를 사용하는 등 다른 방법들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쿼드콥터는 특별히 체력이 좋진 않아요. 충전식 배터리를 장착한 평범한 드론은 30분 이상 비행할 수 없죠. 더 강력한 배터리는 장치에 불필요한 무게를 더하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이 시간을 늘리기는 어려워요. 게다가 대부분의 쿼드콥터들은 엄청 멀리 날 순 없습니다. 와이파이 또는 블루투스를 통해 조종 장치와 연결되어 있어서 305m 이상 날아가면 신호가 끊어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발전한 비싼 드론이 더 멀리 날지 못하고 공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휴, 어렵네요. 이렇게 드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여러분.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다른 동영상들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시고 밝은 연과 함께 하세요.